17장. 엘리자베스는 그 다음날 제인에게 위컴 씨와 나눴던 얘기를 해주었다. 제인은 놀라기도 하고 우려도 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다시 씨가 빅리 씨의 우정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위컴처럼 상냥한 외모의 젊은이가 하는 말에 진이에 의문을 제기할 성격도 아니었다. 위컴이 그렇게 심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연약한 감정은 충분히 흔들렸다. 그러니 제인은 양쪽 모두 좋게 생각하면서 양쪽 모두의 행동을 변호하려 했다.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연한 사고나 실수 탓으로 돌리는 것 말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속은 걸 거야. 아마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어느 한쪽을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했겠지. 간단히 말하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나 상황을 추측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 그녀가 말했다. 정말 그래. 사실이야. 그런데 제인, 그 이해관계가 얽혔다는 사람들은 아마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위해서 해줄 말은 뭐야? 그 사람들도 옹호해봐. 안 그러면 우린 누군가는 나쁘게 생각해야만 하잖아. 마음대로 놀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놀린다 해도 내 생각이 바뀌진 않아. 사랑하는 리지. 다시 씨가 자기 부친이 가장 아끼던 사람, 그것도 부친이 부족함 없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보일지 상상해봐. 그럴 수는 없잖아. 인간이라면,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의 됨됨이를 그렇게 심하게 착각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그럴 리가 없어. 어젯밤 위컴 씨가 해준 얘기들, 허물없이 거론했던 이름이며 사실이며 그 모든 게 다 꾸며낸 거라고 보긴 어려워. 빅리 씨가 속은 것 같아. 게다가 그 사람 표정에는 진실이 깃들어 있었거든. 정말 어렵다. 고통스럽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 그러나 제인에게는 한 가지 사실만 확실했다. 빅리 씨가 속았던 거라면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질 때 무척 고통스러우리라는 사실. 두 젊은 숙녀는 관목 숲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얘기하던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몇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집으로 향했다. 오래 기다린 네더필드의 무도회가 다음 화요일로 정해졌다고 빅리 씨와 그의 누이들이 직접 초대를 하러 왔던 것이다. 두 숙녀는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베넷 부인은 가능한 한 피했고 엘리자베스에게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곧 떠났는데 여동생들은 오빠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베넷 부인의 친절을 피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서둘러 떠났다. 베넷 집안의 여성들은 모두 네더필드의 무도회에 대한 기대로 기분이 좋았다. 베넷 부인은 그 무도회가 자기 맏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열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며 초대장만 보낸 게 아니라 빅리 씨가 직접 방문에 초대했다는 사실에 특히 의기양양했다. 제이는 두 친구와 함께 그들 오빠의 관심을 받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상상을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춤도 많이 즐기고 다시 씨의 표정과 행동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뻤다. 캐서린과 리디아의 행복한 기대는
어느 한 가지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국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엘리자베스처럼 위컴 씨와 춤을 많이 출 생각이지만 위컴 말고도 만족할 만한 파트너는 많고 어쨌든 무도회는 무도회였으니까. 메리조차도 가족들에게 이번 무도회가 싫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침 시간만 혼자 보낼 수 있으면 돼. 메리가 말했다. 때로는 저녁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전혀 희생이 아니야. 사교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난 간간히 여가 시간과 오락을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야. 엘리자베스는 이 일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콜린스 씨에게 불필요하게 자주 말을 거는 편이 아닌데도 빅리 씨의 초대를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저녁 시간에 오락을 즐기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상당히 놀랐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며 춤추는 일로 대주교나 캐서린 드 버그 귀부인한테서 꾸중을 듣지는 않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격을 갖춘 젊은이가 점잖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런 종류의 무도회에 해로운 경향이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춤추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으니 아름다운 사촌들과 춤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이 기회에 당신에게 간청해야겠군요, 엘리자베스 양. 특별히 처음 두 곡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엘리자베스 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촌 제이는 자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런가 보다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처음 두 곡은 위컴과 출이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위컴이 아니라 콜린스라니. 그녀의 활달함이 이렇게 때를 못 맞춘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위컴 씨와 자신의 행복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뒤로 미뤄야 했다. 그녀는 콜린스 씨의 제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정중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관심은 왠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별로 반갑지가 않았다.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자매들 가운데 헌스퍼드 목사관의 여주인이 될 만한 신부감, 로징스에서 더 초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카드게임을 함께 해줄 신부감으로 선택된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려는 걸 보면서 또 자신의 재치와 활달한 성격을 자꾸 칭찬하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만족스럽기보다는 놀라웠다.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는 둘이 결혼하기를 무척 바란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주지시키려 한다는 걸 눈치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뭐라고 언급만 하면 심각한 논쟁이 뒤따를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암시를 모른 채 했다. 콜린스 씨가 청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청혼하기도 전에 공연히 그 사람을 놓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할 얘기도 많은 네더필드 무도회가 없었다면 이 무렵 베넷 집안 어린 딸들의 사정은 참 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받은 날부터 무도회 당일까지 비가 계속 와서 메리턴에 한 번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모도 못 보고 장교들도 못 보고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 네더필드에 신고 갈 구두의 장식도 사람을 보내 구해왔다. 엘리자베스까지도 날씨 때문에 인내심을 시험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날씨 때문에 위컴 씨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요일에 춤을 출 거라는 기대만이 키티와 리디아로 하여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